이제 시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시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시연에서는 간단합니다. 뭐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도 분석을 하지 않아요? 분석도를 제가 만들었지만 이 분석은 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고 저는 여기다 숫자만 넣을 겁니다. 숫자만 넣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거면 파란색이 뜰 거고 돈이 안 되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돈 될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었다면 돈이 안 되는 건 빨간색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제가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하면서 제가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뭔다 숫자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석 쓸 때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한 수치만 넣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만 믿고서 하시면 돼요. 자, 자, 요걸로 이제 분석 툴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 5분 완성 경매 수익률 분석표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걸 대해서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같이 해봅시다. 일단 개인, 대상이 누구냐? 네, 개인이 합니다. 물건은 뭐냐? 주택입니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다음 면적은 87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니까 요거를 뭐 87로 잡고, 그다음 주택수는 뭐 2주택. 그다음에 지역은 비조정 대상의 지역,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얼마에 할까? 자, 예상 낙찰 금액을 얼마로 합니까? 자, 5억으로 할게요.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대출 규모를 몇 프로 합니까? 40%로 하고요. 대출 이자에는 연 6%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향후에 얼마에 팔 거냐? 자, 5억 4,500에 팔게요. 그러니까 낙찰은 5억에 낙찰받고 보유는 40개월을 보유 기간은 60개월로 하면서 매각 가격을 이제 60개월, 그러니까 5년이요. 5년 후에 5억 4,500을 5억으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보증금이 6천에 월 100만 원. 관리비는 없고요. 없을 때는 0으로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급매물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급매물이란 건 뭐냐면 이 경매를 입찰하려는데 인근에 이 비슷한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말고 급매를 샀을 때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경매를 했을 때의 수익률은 얼마큼 나오나 이걸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 입찰하려고 그랬는데 급매물 수익률가 더 높다. 그럼 급매로 가야죠. 굳이 경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급매물도 같이 분석을 하는데 급매물은 얼마냐? 5억 3천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40%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관리비 뭐 이런 것들 세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미납 관리비는 딱히 없어요. 없을 때는 0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 금액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명도 금액은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0%로 넣을게요. 입찰 컨설팅 이거는 직접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안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매입 중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대 아까 이제 6천에 100짜리 있잖아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금매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아까 5억 얼마였어요? 5억 3천에 금매물을 샀을 때그 중개 수수료 내야 되는 거고요. 법무 비용은 당연히 낙찰받고 나면 법무 비용이 들어가고요. 임대 중개 이게 바로 이제 임대 아까 6천에 100만 원짜리 임대 넣은 거 그거에 대해서 0.5% 이건 표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전월세 전월료도 이건 표준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세율은 보통 이제 좀 요즘 엊그저께 이제 26년도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 재산세율은 이제 물건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고 세대 어,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그 기준값 디폴트로 해가지고 0.25%를 놓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고요. 유지관리비는 그냥 영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수수료는 향후에 이제 아까 얼마 판다고 그랬죠? 5억 4,500 팔죠. 5억 4,500에 몇 프로를 넣어야 됩니까? 0.5%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 기간은 뭐 12개월 뭐 됐고요. 어차피 거주 기간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저기 세를 넣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은 사실 이거는 필요할 경우만 넣으시면 돼요. 굳이 필요 없다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넣고서 자 계산해 볼게요.
결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적격 바로 뜨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수치 넣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빠르면 2, 3분이면 실제로 나오거든요. 2, 3분 넣고서 딱 계산하게 하니까 어떻게 바로 뭐가 뜹니까? 네, 부적격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부적격이 떴다는 거는 뭐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연수익률이 자, 실투자 금액이 2억 5천이 들어가서 60개월, 60개월, 그러니까 5년 후에 총 수익이 3억 3,300만 원 남는 구조인데, 그랬을 때 통산 수익률이 13.2%가 나왔고, 13.4%가 나왔고, 이걸 연으로 한다 했더니 2.68%가 나오더라. 근데 이것이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IRR이라고 그러죠. 이건 재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ROE,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면 ROE하고 IRR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ROE는 이제 러프하게 보는 게 ROE고요. IRR은 뭐냐면 연차별로 다 디테일하게 구분을 시점까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ROE보다는 IRR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분석배는 ROE, IRR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했을 때 수년제 가치는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재무 관리에 포함되는데 이건 뭐 모르시겠으면 이거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아까 이제 40%라고 했죠. 그러니까 2억 받고 그럼 여기 보면 단계별로 모든 비용이 다 나와요. 낙찰금액 5억, 취득세, 법무비, 명도비 뭐 미납관리비 이런 건 없으니까 컨설팅 이런 건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개수 들여 대출금, 보증금 그때 실투자금은 얼마다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는 이자와 대출 이자가 차이가 나오고 이제 유지 비용이 얼마 들어오고 세금이 얼마 재산세가 얼마 나온다 다 나오고요. 매각 단계에서는 매각을 얼마 했을 때 그 수수료가 얼마고 거기다 양도세가 얼마다까지 디테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다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총 얼마에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비용 한다는 게 바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현금 흐름표를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 나오냐? 2.68%가 나온 거예요. 2억 5천 투자해서 50개월, 5년, 그러니까 60개월, 5년 동안 해가지고 3,300번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2.68%밖에 안 되죠. IRR는 뭐예요? 1.76이에요. 이럴 거면 이건 투자가 안 되죠. 왜냐면 2.68%면 지금 은행 이자가 3.56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부적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적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매각 가격을 비싸게 팔면 돼요. 근데 매각 가격을 비싸게 내 맘대로 팔 수가 있냐는 문제가 나와요. 내 맘대로 나야 비싸게 항상 팔고 싶죠. 근데 누가 사겠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각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매각 가격에는 뭐예요? 입찰 가격을 줄여야죠. 그래서 입찰 가격을 만약에 이게 5억으로 왔으니까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4억으로 넣어볼까요? 이건 그냥 4억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4억으로 넣고서 계산 때리게 할까요? 그래도 부적격이네. 왜? 13.36%밖에 안 나와. IRR이 10.26. 자, 요거를 그러면은 이거는 적격, 부적격은 아까 우리 필요한 경우만 본다고 그랬죠? 여기 투자 수익률 방향. 여기서 이제 나는 이렇게까지 안 바랍니다. 이게 목표 기대 수익률이 예에서 ROE 같은 경우 연 20%를 본다. 연 IRR은 8%를 본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20%가 아니라 한 12% 정도로 볼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좀 낮추는 거지. 낮추고 나서 목표 수익률도 한 6% 볼까요? 이러고 나서 계산한다. 그럼 적격으로 떠버려요. 즉 기대 수익률을 낮춰버리고 매입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적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13.36%, 연 13.36%의 ROE가 나오고 IRR은 10.26%가 나오잖아요. 근데 금매물에는 어떻게 나와요? 금매물은 0.27%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매물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분석수를 쓰게 되면 상한이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왜? 수익률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억으로 그러니까 부적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억으로, 물론 이제 4억이 낙찰이 되냐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수익을 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이다라고 4억으로 이렇게 하면 적격을 본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적격으로 들어간 것 중에 최고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 이거를 4억이 아니라 4억 한 2천 해볼까요? 4억 2천 해볼까요?
아, 부적격 바로 떠버리네. 그 얘기 뭐냐? 4억 2천은 안 된다. 4억 1천 해볼까요? 예, 적격이네.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 물건을 했을 때 내 기대 수익률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최고로 내가 높이 쓸 수 있는 가격은 얼마다? 4억 천이다. 이런 얘기. 그 이상 넘어가면 뭐다? 이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기대 수익률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여기다 엄청난 기술을 씁니까? 뭐 지식을 씁니까? 능력을 발휘하나요? 아니잖아요. 숫자만 바꾸잖아요. 숫자만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 명확하게 얘가 분석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든 비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정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내 없어요, 이게. 자, 요번에는 이제 요 부적격인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예,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어때요? 재밌죠? 그냥 여러분 뭐야? 숫자만 넣으면 돼요. 숫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예, 절대 뭐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그냥 요번엔 뭐 한 1주택으로 해볼까요? 1주택. 조정 대상으로 한번 할까요? 왜냐면 1주택 조정 대상은 이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고, 아, 이거 비조정 할까요? 비조정? 예. 자, 1주택으로 비조정을 할게요. 주택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자, 매입을 3억에 하는 걸로 해볼게요. 3억에. 그 다음에 대출은 이제 50%. 이자는 마찬가지로 6%. 매각 예상 금액은 3억 7천. 3억 7천. 그 얘기는 뭐예요? 3억에 사서 3억 7천, 7천만 더 받고 파는 거예요. 자, 개월은 이제 24개월. 딱 2년만 보유하고 파는 걸로. 그랬을 때, 자, 나머지 볼게요 또. 자, 보증금은 4,500에 월 75만 원. 75만 원. 자, 관리비는 없고요.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급매물은 요새 급매물이 얼마 나오냐? 요게 보니까는 3억 4,500이 되네요. 3억 4,500억 만 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사로 갔는데 급매물이 3억 4,500만 원이랍니다. 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은 아니고요. 아파트인데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아파트 같거든요. 그래서 저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데, 급매물이 시세는 뭐 한 3억 7, 8천 되겠죠. 근데 급매물이 3억 4천 5백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매로 입찰하는데 3억에 입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24개월을 보유하고 거주는 아니죠. 왜냐면 월세를 냈으니까 4,500에 월 75만 원 월세를 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주는 하는 그냥 보유만 한 겁니다. 보유만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대출이 급매물 급매물이 이제 마찬가지로 50%. 자, 이랬을 때 미납관리비 뭐 이런 각종 비용들 다 계산해야겠죠? 예, 미납관리비 없어요. 리모델링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인수금액 없어요. 명도비도 직접 하니까 없어요. 입찰 컨설팅 비용 이것도 안 합니다. 뭐 금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놓고요. 법무 그대로 놓고요. 임대 중개료 그대로 놓고요. 재산세도 같이 놓고요. 유지비로 없고요. 자, 매각은 이제 향후에 이제 얼마 판다고 그랬죠? 3억 7천에 판다고 그랬죠? 3억 7천에 팔았을 때 그 0.5%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넣고 이거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한 8%로 잡아볼까요? 그다음에 요거를 20% 아까 20%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적격 바로 떠버리네요. 보세요.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거 없잖아요. 숫자만 넣었잖아요. 숫자만 넣는데 얼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적격, 부적격을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이 숫자만 보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적격은 적격인데 왜 적격이냐? 연수익률이 29.85%가 나왔어요. 자, 내 돈 3억짜리를 낙찰받는데 내 돈 대출을 땡기고 뭐 보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 1억 1,1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4개월에 얼마 벌었다? 6,600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수익률은 59.72%인데 연으로 환산하니까 29.8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IRR이 몇 프로냐? 23.94%가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죠. 수치만 봐서는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어때요? 각종 비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계별로 이 비용 나온다는 거 왜? 이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뭐 툭 튀어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걸 다 감안하고 여러분들 현금으로 짤 테니까. 자, 이렇게 나니까, 자, 아까 금매물 이거를 3억 4,500이 금매를 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6.93%밖에 안 나와요. 왜? 3억 4,500짜리 금매물 사서 24개월, 2년 만에 3억 7천을 팔아버리니까 뭐야?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실투자금 더 많이 들고 순수익은 1,8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3억으로 하기에는 좀 내가 떨어질 것 같다. 마찬가지로 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이 적격 내부에서 적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3억 3천 한번 써볼까요? 3억 3천 계산하기. 네, 바로 떠버리고 부적격이 되고 있어요. 왜? 기준이 뭐였어요? ROE 연 20%, 연 IRR 8%.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 IRR는 통과됐는데 ROE에서 부적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3억 산천에 보면 부적격이라는 얘기예요. 3억 산 쪽으로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3억으로는 오케이. 3억 산천 안 돼. 이거 나와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걸 만약에 3억 한 2천 해볼까요? 3억 2천. 아, 그래도 안 되네요. 왜? IRR이 안 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 3억 2천 말고 3억 1,500? 네, 되네요. 자, 이 물건에서 내가 최대한 이 기대 수익률에 부합될 수 있는, 부합되면서 내가 최대로 높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네, 3억 1,500까지라는 이 얘기예요. 어때요? 상한이 딱 낮아지잖아. 3억 1,500까지 쓰면 나는 이 물건은 투자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물론 아까 3억이면 더 좋은 거고. 근데 3억을 쓰게 되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만 돌릴 줄 알면은 여러분들 아까 7가지 패착 원인, 뭐 부동산 투자에 뭐 왜 돈을 못 버는가 이런 것들이 다 얘가 다 보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여러분 쓰고 싶어도 못 써. 왜? 부적격으로 뜨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지정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고 기능을. 그래서 자, 이렇게 투자할 거면 하지 마. 부적격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시죠? 이런 것들. 예. 없어요, 국내. 국내 없다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년 넘게 수천 번 업데이트해서 이 자료 계산, 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6종류 분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경매 분석들인 거고 이제 뭐 MPL 분석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들, 비료율하고 종전자산 평가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지 분석들 이런 거에서 총 6종인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요번에 개발된 게 3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쓰게 되면 어때요? 굳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얘가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소수점 2자리까지 알려주는데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게? 여기 보면 뭐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오나요? 이거 투자하면 좋아요, 돈 벌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뭐만 보여줘. 적격, 부적격, 숫자 딱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대부분 처음 보실 거고 왜 국내에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거든. 이 분석들 자체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도 자체도 없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걸 보실 텐데 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자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좀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지껏 감으로 투자하고 남의 얘기 듣고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이런 명확한 근거와 수치를 갖고서 지금 근거를 갖고서 투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투자해야 여러분들 발 뻗고 잘 수 있잖아요. 왜 명확하니까 누구한테 뭐 사기당할 일도 없고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충분히 잘 됐죠? 여러분들 만약 괜찮으시다 생각하시면요. 뭐 좀 이렇게 좀 뭐 박수는 안 들리니까 뭐 숫자로라도 뭐 1이라도 0이라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괜찮다, 멋지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